안녕하세요. 일단은 그러면 영상 녹화로도 나올 거기 때문에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11월 10일에 유니케미 41회차 공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뤄볼까 하는데, 일단 지금은 전체 공개 영상이라서 전체 공개용에서는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유니캠 BW 41회차 공모 개요, 발행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청약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 일정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분석을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멤버십 영상에서만 분석을 할 거고, 그러면 전체 공개용에서는 뭘 할 거냐? 그 분석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정도의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BW 공모 청약이니까 청약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시나리오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좀 예상한 대로 안 갔을 때 손실이 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발행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개요는 1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41회차 BW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급은 WB- 부정적이에요. 이게 그 안정적, 부정적 두 개 각각 나눠져 있는데, 스플릿일 경우에는 낮은 게 유효 등급이다 보니까 우리는 WB-의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행 규모는 300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전체 자산이랑 비교했을 때 300억이 큰지 적정한지 적은 수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판단을 하셔야 되고, 발행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이죠. 2025년 11월 10일, 만기일은 2028년 11월 10일. 그래서 만기 기준으로는 3년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BW는 아시죠? 대부분 풋옵션, 조기 상한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1차 조기 상한일이 1년 6개월 뒤에요. 실질적으로는 1년 5개월 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1년 5개월 기준으로 해서 첫날 시초가도 예상해 보실 수 있겠죠. 다들 아시죠? LNF 제가 상장하기 전에 막 분석했을 때 채권의 평균적인 가격은 8,500원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 8,100원 아래에서 채권 편입, 그 다음에 7,000원대 보이면 적극적으로 편입할 거다 그랬는데, 8,110원에 시작을 했고 지금 가격이 8,400원, 50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권 가격은 어느 정도 정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500원 수준이면 저는 적정가라고 생각을 하고, 더 저렴하다, 더 비싸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만 한번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1.5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유니캠은 얼마 정도 가격이 형성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자는 3%, YTM 만기 보장 수익률은 5%입니다. 그래서 만기 보장 수익률은 BW인 것 치고도 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KG 모빌리티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요. 그리고 행사 가액, BW니까 행사 가액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행사 가액은 지금 1,471원. 근데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청약일 3일 전, 3거래일 해가지고 평균 가격으로 한 번 더 하향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가액은 예정이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뭐가 돼요? 그거 기준으로 70%까지는 리픽싱이 된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까지는 어려운 거 없을 거고. 그러면은 궁금하겠지. 나중에 보겠지만 청약일이 그래서 언젠지 알아야 참여를 할 거 아니야 라고 보시게 되면은, 청약일은 이렇습니다. 청약일은 10월 31일에 행사 가액이 확정이 되고요. 11월 5일에 일반 공모 청약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틀간 진행이 되니까 11월 5일이면은 11월 5일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 6일에서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청약이 진행된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루치의 그 마통 이자를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6일날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11월 11일 날 채권 상장하면서 환불되고요. 11월 21일에 워런트가 상장한다. 요 정도까지 보시게 되면 발행 개요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 너도 나도 다 다루게 될 거고, 여의도 촌놈만이 다룰 수 있는 게 이제 이쪽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다룰 거냐면, 결국에는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채권 신용도 측면에서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최대 주주 보는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를 봐야 되는데 지금 얘의 최대 주주는 JH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 보니까 2023년인가 만들어져서 사실은 딱히 그렇다 하게 체크할 만한 레퍼런스는 없었어요. 레퍼는 없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분율은 얼만데 지금 최근에 그 분기 보고서 6월 말 이후에 3분기 때 뭐예요? 그 소각을 처리하면서 얘네들 지분이 지금 한 20%대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의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0%라고 하면 좀 낮은 수준인데, 공모로 BW를 발행하는 애들 평균 수준 정도는 되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수준. 그래서 뭐 20%는 특이사항 없고 일반적인 수준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신용도를 분석할 때 얘네들을 봐야겠지. 그쵸? JH 사람들이 어떤 애들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뭐 해야 돼? 당연히. 두 번째로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업 당연히 봐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봐야 될 거 아니야. 피혁,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죽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얘네들이 들어가고 있는 라인은 현대차 팰리세이드. 근데 팰리세이드 지금 되게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팰리세이드에 들어가고 있고 3차 벤더다.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고, 자, 3차 벤더이면서 시장 점유율을 같이 봐야 되는데 시장 점유율 자체가 여리해요. 그래서 요것만 봐도 뭐예요?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많이 여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KG 트러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얘네들이 가죽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가죽을 만들면 요걸 이제 후처리를 해야 돼. 뭐 코팅도 하고 이런 후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그 2차 벤더든 해가지고 납품을 진행하는 건데, 이 후처리 같은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는 외주를 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제 뭐 한다? 내재화하기 위해서 KG 트러스트에 그 관련돼 있는 자산을 65억인가? 이거 자세히 살펴보세요. 65억 맞을 거예요. 아무튼 65억인지 69억인지 이렇게 해서 뭐 인수를 하기로 했어요. 취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약금 줬고 중도금이랑 잔금을 각각 29억씩 총 58억 정도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돈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요? BW 뭐 자금 조달해야겠지. 채권 조달해야겠지. BW 발행하지. 뭐 이렇게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또 의아한 점이 있죠. 뭐 전혀 상관없는 하이엔드라고 해서 한글로는 하이엔드라고 하는 엔터사를 갑자기 51% 지분을 취득하면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측면에서는 사채권자 입장에서 항상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뭐 사업의 연계 관련성이 전혀 없잖아. 이 경우에 뜬금포로 뭐예요? 사업에 대한 이상한 신사업 진출은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전혀 없어요. 왜냐면 자리 제대로 못 잡을 경우에는 뭐가 되는데, 말짱 도루묵 부도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채권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잘 공부를 해보시고, 사업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요약재무제표를 일단 먼저 봐야겠죠. 그쵸? 요약재무를 봐야 되는데, 이 요약재무 같은 경우에도, 자, 이게 요약재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이러한 상황이고, 조금 더 키워볼까요? 자, 여기서 특이점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팰리세이드 쪽 가죽을 납품하고 있다 그랬고, 나원산업이라고 하는 곳, 이 한 곳 고객사가 거의 72%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고객사로 너무 높아요. 그러면 팰리세이드가 잘 팔리면 잘 팔리는 대로 실적은 좋겠지만, 반대로 단종이 되거나 잘 안 팔리게 되면 실적이 되게 안 좋아지겠지. 실적 변동성은 팰리세이드 그 출하량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 보면 뭐예요? 변동성이 크죠. 지금 영업이익도 이익 47억 났다가 62억 적자 났다가 다시 반기 2025년 상반기 동안 16억의 수익이 났어요. 왜? 팰리세이드 2024년도에 2세대가 그 단종이 됐거든. 그러면서 이쪽에서 매출이 잘 없었어. 근데 이제 2025년도에 3세대가 나오면서 되게 지금 팰리세이드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짝 위험한 요소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게 뭐가 있냐면, 제가 항상 제일 처음부터 봐야 된다고 한 게 뭐였어요? 부채 비율이었죠. 부채 비율은 재작년에 50.8%, 작년에 54.4%, 지금 61.8%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부채 비율은 올라가고 있다. 다만 이 62%라고 하는 부채 비율 자체 이 절대 수준은 뭐예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좀 그나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자산을 봤을 때 얼마예요? 2천억 달러밖에 안 돼. 자산이 2천억인데 여기서 지금 3호 사채 전환사채 3호 전환사채 12 발행하고 이번에 공모 BW 발행하면서 부채 비율을 보면 바로 한 92%까지 올라요. 그럼 뭐예요? 부채 비율 30%포인트가 확 올랐죠. 부채 조금 발행하거나 차입금 신규로 조금만 발생해도 부채 비율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절대 수준이 지금 당장은 낮지만 향후에 자산 규모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채 비율이 어떻게 급격하게 변동하는지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점 정도 요약 재무제표 보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재무제표 상세하게 봐야 되잖아. 재무제표를 상세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비중 많이 차지하는 거 봐야 되잖아. 그래서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유형자산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비타 기유동 금융자산, 유동 재고자산, 매출 채권 자산. 그래서 얘네들 결국에는 다 분해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랑 건물이랑 뭐 비품, 설비, 건설 중인 자산 등등등 했을 때 각각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토지가 많이 차지하면 많이 차지할수록 안정적인 유형자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해할 필요가 있고 얘네들이 담보로 제공이 얼마나 돼 있는지 돼 있으면은 어디에다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봐야 되는 게 비타 비유동 금융자산이 크죠? 그러면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유동 재고자산이랑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도 각각 잘 보셔야 되고 매출채권, 기타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타 채권이 얼마나 발생하고 매출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기타 채권보다는 매출 채권이 많을수록 그래도 오히려 좀 정성적으로는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매출 채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손상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많이 쌓냐. 그래서 손상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은 매출 채권이 아무리 높아도 또 나중에 손실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으로 잡아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셔야 한다. 그래서 사실 요거 4개 더하면 거의 94, 5%예요. 됐죠? 그래서 유니킹 같은 경우에는 제 도움이 없더라도 자산을 분석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인데 사실 부채는 더 쉬워요. 부채는 너무 더 쉽고 여기서 보면 결국에 봐야 되는 게 뭐였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입금 꼭 보고 그렇죠? 차입금 그리고 사채 꼭 봐라. 사채 그렇죠? 그래서 차입금 유동성, 차입금, 장기 차입금, 사채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많은 게 기타 유동 금융 부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타 유동 금융 부채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기타 유동 금융 부채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금이더라고. 그래서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인 게 이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거 말고는 여기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어. 그러면 결국에 뭐, 자, 이 755억 중에 53%, 5%, 12% 더하면 거의 77% 정도 되나요? 이 77% 정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77%가 아니라 72% 정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행 차입금이구나. 사채는 얼마 없다. 사채는 얼마? 여기 보면 17억 정도가 다네. 근데 17억을 보면은 그 38회차 우리 공모로 발행한 BW가 한 5억 정도 있고 39-2회차가 거의 한 12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5억 같은 경우에는 그 BW 행사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것도 사채 대용 납입으로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5억은 계속해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참고해 주시고 요거 12억 해서 다 해봤자 얼마 된다? 17억. 이거 큰 의미 없네.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건 은행 차입금의 만기 연장 유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뭐예요? 자산이 총 2천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2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 우리가 지금 41회차 BW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40회차 CB도 발행이 됐어. 얘가 얼마가 발행이 됐냐면 61.2억 그리고 얘가 얼마? 300억. 그러면 이 361.2억을 갚는 게 핵심이겠죠. 차입금의 연장 유무, 만기 연장 유무랑 이 40회차 CB랑 41회차 BW를 잘 갚을 수 있을까? 지금의 자산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이 유니캠 신용도 분석의 핵심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정도의 길잡이가 돼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촌뜨기들이 직접 한번 공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튼 내가 분석을 했는데 야 이거 투자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투자를 하고 싶잖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시나리오를 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 투자를 100만 원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만 원이면 지금 행사가가 1471원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나눠주면은 주수는 한 679주 정도의 워런트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워런트의 가격이 300원 정도가 되면 한 20만 원 정도 성과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100만 원 기준으로 20만 원이니까 거의 수익률이 한 20%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에서는 당연히 손실이 나겠지. 채권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니캠 정도의 신용도면 10%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1년에 500원이죠. 아니 1년에 10%니까 1000원인데 지금 얘네들 만기 보장 수익률 YTM이 5%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5%만 채워주면 되잖아. 그러면 1년에 500원. 근데 1.5년이었죠. 500원의 반, 250원. 500원 더하기 250원 하면 750원. 그래서 750원 정도가 만원에서 까일 거예요. 그러면은 10%라고 가정을 하면 9,2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야 10% 좀 많다. 8% 정도면 충분한데 싶으면 채권은 9,550원에 거래가 되겠죠. 근데 사실상 지금 당장의 재무 구조만 보면 LNF보다도 좋지만 자산 규모 측면에서 보면 LNF가 또 좀 더 낫거든요. 그래서 LNF보다 뭐 그냥 딱 간단하게 봤을 때 유니캠이 훨씬 더 낫나를 보면은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한 12%, 13%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니캠 12%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한 8,950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청약을 들어갈 때 좀 그림을 잘 그리면 되겠다라고 본인들이 직접 한번 계산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정도 딱 알려드리면 사실상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아무것도 말고 그냥 막 청약 개요만 알려주고 투자 설명서 읽는 유튜브 채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공개용이라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요 영상은 전체 공개로 아마 좀 컷 편집만 돼가지고 다음 주 내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좀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